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 정보를 사용해서 맛집을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꽤 있어서 요 내용은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동영상은 지금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는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직장 동료들과 어떤 음식을 먹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비가 오는 날 뭘 먹었으면 좋겠다, 눈이 오는 날 뭘 먹었으면 좋겠다, 또 화창하면 뭘 먹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해서 그 정보에 부합하는 맛집을 추천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요 사이트에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할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 사이트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좀 쓸 계획이에요. 물론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는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요. 일단 카카오 메시지로 오늘의 날씨,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날씨 정보라고 위에 조그만하게 보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맛집 추천이 요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카카오 인증키라든지 네이버 인증키 등이 이제 조금 필요하겠고요. 카카오 앱을 사용할 도메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곳에 소스 코드가 모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구현 순서는요. 날씨 데이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행위를 할 건데,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해당하는 맛집을 네이버 오픈 API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여 내 카카오 메시지로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러하죠. 공공 포털 API에서 그거를 신청하고 인증키를 얻어오고, 그다음에 날씨 정보, 미세먼지 정보, 그다음에 날씨에 따른 음식 데이터 구하기, 그다음에 음식점 검색하기,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셔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혹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네 예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날씨 정보예요. 그것을 검색해서 오픈 API를 추가하는, 그래서 활용 신청을 하는 요런 스텝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시면서 미세먼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힘으로 쭉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되었다면요. 일단 그 공공 데이터 쪽에서 뭔가를 동기화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즉시 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적어도 1 시간 또 많게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스텝 1 이라고 되어 있는 공공 포탈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를 신청하는 것은 미리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미리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로 잠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 놓으셨다면 여기 마이 페이지에 가면 신청해 놓은 것들의 건수가 정해져 적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2 개에서 3개 정도가 되겠죠. 일단은 동네 예보 조회 서비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증 키 정보, 그다음에 URL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온다, 그다음에 "이런 문서를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가이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단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좀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증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실행을 눌러 보시면은요. 요청해야 되는 변수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쵸?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따가 리퀘스트를 날릴 때 '이런 정보들을 꾸려 넣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각각의 의미는 둘째치고 미리 보기를 눌러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1 일간의 자료만 제공합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네요.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날짜 정보를 적어 주어야 하는데 이 날짜 정보가 최대 1일 전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2015 년이니까 우리는 오늘 날짜에 맞춰서 그죠? 오늘이 저는 2020 년이고 4월 18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된 5시 이후에 발표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와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요 날짜, 오늘의 날짜를 받아오는 것을 조금 파이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잘려서 제가 화면을 좀 이동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템즈라고 하여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오늘의 날짜가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었던 베이스 타임이라는 게 같이 찍혀져 있고 POP라는 것과 어떠한 값이 매핑이 되어 있네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PTY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REH 이런 식으로 뭔가의 카테고리라는 값이 어떤 구분자가 되나 봅니다. 그쵸? 일기예보가 생각보다 막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들은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문서로 이동해서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포털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화면을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개발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곳 보이시나요? 음. 개발 가이드를 인제 클릭을 해 보시면은 동네 예보 조회라는 거를 인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픈 API 활용 가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청 변수 뭐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카테고리라는 뭐 어떤 이상한 값들이 자료 구분 코드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실수 값으로 뭔가 값이 들어가 있대요. 되셨나요? 네. 하단에는 이제 샘플 코드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을 인제 사용을 하니까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눌러보면 파이썬 샘플 코드가 인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 파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쪼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왔고요. 2개가 있네요. 그쵸? 뭐뭐뭐 위경도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API 활용 가이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뭐 위경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어 이게 행정구역 코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1, 2, 3 단계로 어떤 동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격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어쨌든 뭔가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대를 기준으로 좀 할까 봐요. 국민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대 주소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대학교 주소가 정릉로, 정릉동, 정릉동인가 보네요. 그죠? 그러면은 정릉동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 봐요. 정릉동. 위치 않은 데이터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정릉. 아, 정릉 1동, 2동, 3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국민대는 정릉 3동에 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릉 3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격자에 대한 요 정보 어디서 쓸지 조금 보도록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두 가지 정보를 줬는데 요 오픈 API 활용 가이드 도큐먼트 파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세 목록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동네 예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쭉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필요한 정보들 서비스 키 어떻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가 인제 여기 예보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죠. 요 좌표가 엑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하고자 할 때 이 NX와 NY에 대한 정보를 넣어 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인제 사용하는 URL은 이러하고요. 네. 요러한 정보를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정보를 받아와 보도록 하죠. 네. 소스 코드를 인제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네 예보 데이터 가지고 오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제 사이트와 코드를 구현하는 곳을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쪼끔 집중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인제 여기 제가 인제 설명해 놓은 사이트로 가면은 음 "가이드를 확인해라." 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다." 요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요런 거 정보를 집어넣을 거다. 그다음에 인제 베이스 타임 어떻게 넣어 줘야 돼요. 막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당 정보들은 다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 파일들 있잖아요. 요 파일에 인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캡처 떠서 넣어 놨고요. 동네 예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회 인제 측정을 해서 오픈 API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타임을 요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요 시간 이후에 측정된 값을 표출해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보 지점을 우리가 좌표로 줘야 돼서 엑셀에서 지금 국민대가 있는 정릉 3 동을 우리가 찾았고 60 에서 180, 128에 해당되는 정보를 리퀘스트를 날릴 때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서에는 요 URL이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제 구현하고자 하는 코드로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잘라서 요거를 하위 셀에다가 쪼끔 이동을 해 놓을게요. 네. 문서로 가서 다시 보시면 콜백 URL이라고 인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요렇게 인제 "URL을 주면 된다."라는 설명이 보이시죠? 요거를 카피해서 이쪽 빌리지 웨더 URL이라는 곳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다음에는 얘를 인제 겟 방식으로 인제 던지기 위해서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쭉 붙일 건데, 그 파라미터들을 붙이기 위해서 구분자가 우리가 물음표를 썼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쿼리가 온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쿼리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인제 물음표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는 인제 서비스 키를, 여러분들의 서비스 키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요 서비스 키는 어디 있냐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마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동네 예보 조회 서비스라는 곳에 조금 기다리면 여기 일반 인증 키라고 해서 뭐 알 수 없는 어떤 코드 값들이 있죠? 네, 요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소스 코드 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요했었던 게 아까 인제 하루치의 데이터만 보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는 2020 0418 이런 식으로 인제 적어 줬었는데, 우리가 내일이 되면 또 소스 코드를 바꿔야 되고 모레가 되면 또 소스 코드를 바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파이썬에서 오늘 날짜를 제공해 주는 API가 있어요. 즉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데이트 타임에 데이트 타임 밑에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오늘 날짜를 좀 받아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잘라서 수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데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날짜 제가 아까 4월 18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4월 18일 이제 시간도 나와 있네요. 근데 얘의 데이트 타입은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얘를 파싱을 하여 우리가 연, 월, 일 정보만 꺼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today라고 어떤 값을 받아왔는데 얘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10분 초까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 정보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해당 정보를 스트링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파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오는데 그 원하는 정보에 연, Y가 연이에요. 그다음에 M이 월, 그다음에 D가 일을 의미합니다. 네, 요렇게 붙인 포맷으로 꺼내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스 데이트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죠. 음. 그러면 2020년 4월 18일 요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빼기 요런 식으로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데이트가 그 모양대로 나옵니다. 네. 제가 포맷도 이렇게 예쁘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포맷이 연월일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빼기를 써 놨던 거를 조금 지우고 요 형태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리퀘스트를 날릴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이 정보들을 AND로 모두 다 엮어서 즉 쿼리에 파라미터를 보낼 때 그것이 여러 개면 AND로 연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AND로 모두 연결을 해서 리퀘스트를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줄에다가 조금 프린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RES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200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그것을 받은 포맷 자체가 제이슨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제이슨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출력을 해 보면 아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뭐라고 나왔던 것이 제이슨 포맷으로 쭉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뭐 POP, PTY 이런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아까 기억하고 있고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꺼내 와야 하냐면 여기 요 지금 리스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스폰스의 죠 바디에 있는 아이템즈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되셨나요? 제이슨이니까 요거 들어가서 요거 있고 뭐 요거 들어가서 요거 있고 요렇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기 지금 리스트에 있는 거를 우리가 꺼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재된 것이 리스폰스 안에 바디 안에 아이템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get 동사 뭐야?" 네. "get 함수 뭐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제이슨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었죠?
이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함수라는 방법으로 추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바로 키의 밸류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해서 보면은 인제 아이템의 요 리스트를 얻어오기가 인제 준비가 된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제 온도와 관련된 정보 또 강수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제 웹사이트로 다시 가서요. 제가 인제 해당하는 부분만 쪼끔 추출을 해 놨는데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가 뭐 "아래에 있는 거 확인해라."라고 하고 요 코드 값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POP, 뭐 PTY는 뭐를 의미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강수의 형태, 강수 비가 오는지 아니면 눈이 오는지 요런 거와 관련된 값인데 요 값과 그다음에 3 시간의 기온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 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도큐먼트 파일에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도큐먼트 파일까지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까 봐 지금 요 사이트만 조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보면은 PTY에 어떤 값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값 중에서 0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고 1은 비가 온다라는 얘기고 3은 눈, 그다음에 4는 소나기가 온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PTY라는 정보와 T3H라는 정보의 어떤 값들을 꺼내서 기온 정보와 그다음에 강수의 상태를 조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코드인데요. 요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거를 인제 가지고 와서 포문을 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에다가 받아올 거고 그 아이템 즉 이 리스트에 있는 0 번째의 카테고리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3 시간 기온이거나 아니면 강수의 형태면 "그다음을 수행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것은 그냥 패스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웨더 코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값이 뭐 1 이면 비라는 상태고 2 면 비눈이라는 상태고 그다음에 3 이면 눈이라는 상태고 그다음 뭐 4 면 소나기라는 상태다라는 거를 쪼끔 적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숫자만 보고는 딱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상태 값에 요런 설명을 조금 더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데이터라는 어떤 딕셔너리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필요한 정보들을 인제 모아서 나중에 카카오 메시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데이트도 집어넣고 결국은 웨더 데이터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요 데이터에 대한 용도는 우리가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소스 코드를 또 복사를 해서 우리의 작업하고 있는 구현체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러가 났네요. 아이템즈라는 것이 인제 디파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즈라는 거를 우리가 넣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우리가 요 제이슨 해서 가지고 왔던 거를 아이템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고
네. 여기에서 한 번 더 get item이라는 걸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얘가 완전 리스트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해 주시고 items 하면은 요렇게 리스트로 출력이 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포문을 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 코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제가 꾸려 넣은 정보는 이 코드 값, 그다음에 스테이트 값, 그다음에 현재의 온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카카오 메시지에 보내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제 어렵게 온도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편에서는 인제 미세먼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